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러닝 학습 스타일과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 함께 살펴볼 교육혁신원 김재관입니다. 본 강좌는 본인의 그 학습 스타일 점검을 통해서 유형별 학습 개선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 학습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학습 스타일을 활용을 해서 약점을 극복하고 원하는 학습 성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전에 첨부된 설문지를 통해서 본인의 학습 스타일 결과를 바탕으로 본 강좌를 수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강좌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설문지를 통해 진단한 학습 스타일의 진단과 유형별 선호하는 학습 그리고 유형별 학습 개선 방향에 대한 이러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단한 학습 스타일 검사는 총 그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의 과정에 따라서 적극적이냐, 숙고적이냐. 두 번째, 정보의 인식에 따라서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냐. 그리고 세 번째, 정보의 입력에 따라서 시각적이냐, 청각적이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정보의 이해에 따라서 순차적이냐, 총체적이냐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학습의 과정에 따라서 적극적인 학습자와 감각적인 학습자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학습자는 활발하게 정보를 이용을 해서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이뤄지는 학습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예컨대 뭐 토론하거나 제안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동료가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설명함으로써 정보를 가장 잘 기억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학습자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을 흔히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선 한번 해보자,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그룹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고하는 학습자입니다. 숙고하는 학습자는 우선 조용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적극적인 학습자와 반대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선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해보자,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등등의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적극적인 학습자와 반대로 그룹으로 그러니까 함께하는 작업보다는 혼자 학습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의 인식에 따라서 감각적인 학습자와 직관적인 학습자로 구분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학습자는 있는 그대로 배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잘 수립된 방법으로서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선호를 하고 귀찮은 문제와 뜻밖의 놀라운 것은 기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 그 감각적인 학습자들은 직관적인 학습자들보다 더 실용적이고 섬세한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특징적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게 되면 현실 세계와 명백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직관적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가능성과 발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혁신을 좋아하고 되풀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종종 살펴보게 되면 감각적인 학습자들보다 더 추상적인 것과 수학적 형식에 더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또 그 감각적인 학습자와 비교를 해보면 더 빠르게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보다 더 혁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암기를 하거나 틀에 박힌 계산이 포함된 강좌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입력에 따라서 시각적인 학습자와 언어적인 학습자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모든 사람은 모든 학생은 이러한 정보라는 것이 시각적 그리고 언어적 두 가지 모두 제공이 될 때 더 잘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시각적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된 것, 뭐 그림, 도표, 흐름도, 실험 등을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대부분의 현재 그 대학 강의에서는 학생들은 주로 강의를 듣거나 칠판과 교과서 혹은 인쇄물에 쓰인 자료를 읽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학습자는 시각적이거나 언어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모두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시각적 표상에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언어적인 학습자인데요. 언어적인 학습자는 문어적 그리고 구어적 설명으로 된 것을 더 잘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의 이해에 따라서 순차적인 학습자와 총체적인 학습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학습자는 전 단계로부터 국지적으로 따라오는 각각의 단계를 포함하는, 즉 일련의 단계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답을 찾을 때 단계별로 한 걸음씩 국지적으로 경로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 총체적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연관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순서 없이 자료를 보고 나서 갑자기 터득하는 매우 비약적으로 학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빨리 풀거나 일단 큰 그림을 파악했다면 색다른 방법으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학습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학습자와 숙고하는 학습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학습자는 두 유형의 특징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학습자의 경우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조급하게 뛰어들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숙고하는 학습자 역시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어떤 것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기반으로 각각 이러한 것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각적인 학습자와 직관적인 학습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때때로 감각적이고 때때로는 직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자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두 방법을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감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직관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적인 학습자와 언어적인 학습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인 학습자는 그들이 본 것에 대해 기억을 잘하는 경향이 있고, 언어적인 학습자는 구어적 설명으로 된 것을 보다 잘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그 특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순차적인 학습자와 총체적인 학습자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차적인 학습자의 경우 해답을 찾을 때 한 걸음씩 국지적으로 경로를 따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체적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전체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형별 학습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적 학습자를 위한 학습 전략으로서는요, 스터디 그룹에서 각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다음번 시험에 대해서 자신이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어떻게 답변을 할지에 대해서 구상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숙고적인 학습자를 위한 학습 전략으로서는요, 읽은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가능한 질문이나 적용 방안을 주기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 기피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은 자료나 수업 노트를 자신의 말로 짧게 요약하는 것이 숙고하는 학습자 유형을 가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주기적으로 생각을 하나, 질문이나 적용 방안 등을 주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읽은 자료나 수업 노트를 자신의 말로 요약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공부, 학습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적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정보가 어떻게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지 알 때 잘 기억하고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교재 대부분이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일 경우에 매우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과 과정에 관련된 특수한 예를 통해서 개념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알아내도록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자가 충분한 예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서 전공 서적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예를 찾거나 아니면 친구, 동료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인 학습자의 학습 전략입니다. 많은 대학의 강의는 직관적인 학습자를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 직관적인 학습자는 기초적인 암기나 기계적인 공식 대입을 다루는 수업을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사실과 관련된 해석이나 이론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스스로 관계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학습자는 세부사항을 학습하는 것을 기피하고 좀 싫어하고, 그리고 완성된 해답을 확인하는 작업과 같은 반복하는 작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부주의한 실수를 범하기 싫습니다. 따라서 답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질문 전체를 읽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자신의 해답을 확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고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학습자는 언어적인 도표, 스케치, 모형도, 사진, 흐름도 또는 강좌 자료, 수업 자료죠. 자료에 다른 시각적 표상을 선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박스나 원 안에 그것을 넣고, 그리고 개념들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념들 사이에 화살표로 선을 그은 개념들을 준비하게 된다면 시각적인 학습자들은 만족스러운 내가 원하는 학습 성과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것이 같은 색을 띠게 하고, 그리고 관련이 없는 주제는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언어적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현으로 강좌 자료의 요약 혹은 개요를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활동은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그룹 내 동료 학생의 설명을 들음으로써 자료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본인이 설명을 할 때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차적인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 강좌에서는 연속적인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의 시간에 강의 주제가 단계를 뛰어넘는다면 순차적인 학습자인 경우에는 강의를 따라가거나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진행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교수자에게 주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참고문헌 등을 보고 비약된 부분을 보충해 두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순차적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강의 내용을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경우에 이미 배운 내용, 이전 차시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배운 내용과 연관시켜 보거나 그리고 그것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세부 사항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전에 강좌의 큰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시작이 될 때 그 한 학기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보거나 교재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의 목차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강의 시기에 그 강의 시작 시기에는 다소 이제 시간이 소비가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개별 부분으로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수고는 아마 덜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러닝 학습 스타일과 효과적인 학습에 대한 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드린 바와 같이 대학생의 학습은 가만히 앉아서 그 이전처럼 중고등학교 때처럼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반복해서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에 맞는 새로운 학습법에 따라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학습 스타일을 파악한 학습 스타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극복하고 원하는 학습 성과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